안녕하십니까. 매일 아침 조간신문의 주요 기사를 딱딱 풀어서 해석해 드리는 조간딱풀 11월 16일 목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총선이 이제 5달도 채 남지 않았죠. 그런 상황에서 국민의힘은 여전히 어떤 체제로 총선을 치룰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지금 삼각 충돌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인요한 혁신위, 그리고 김기현 지도부,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과 가까운 친윤 핵심들, 이 세 그룹 사이에 충돌이 일어나고 있는데, 최근 들어서 윤석열 대통령이 김기현 이 대표 쪽보다는 이 인요한 혁신위원장 쪽에 좀 힘을 실어주는 모습인데, 그렇다면은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추진을 하는 윤석열 대통령과 가까운 사람들, 뭐 장제원, 금성동 이런 사람들, 그리고 당 지도부, 김기현을 비롯한 당 지도부, 그리고 3선 이상 중진들 험지 출마나 불출마, 여기에 윤심이 실린 것 아닌가, 그런 또 이 해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오늘 그것을 그런 지금 상황을 인요한 위원장이 직접적으로 언론에 이야기를 한 그런 기사가 다 그 큰 주요 기사로 실렸습니다. 일단 조선일보 6면과 중앙일보 3면 기사입니다. 자, 인요한 윤 대통령 측에서 소신껏 일하라는 신호가 왔다. 인요한 대통령 측 소신껏 하라 신호. 험지 출마 또 압박. 인요한 위원장이 어제 YTN 라디오에 출연을 했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 열흘 전에 제가 여러 사람을 통해서 대통령을 뵙고 싶다고 했다. 면담을 요청했다는 거죠. 대통령에게 직접 연락이 온 건 아니고 돌아서 온 말씀이 만남은 오해의 소지가 너무 크다. 자, 만나게 되면은 지금 당에 간섭 안 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만나면은 혁신위원장을 만나면은 지금 충돌을 하고 있는데 오해의 소지가 너무 크다. 그 대신에 그냥 지금 하는 것을 소신껏 끝까지 당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거침없이 하라는 신호가 왔다. 인요한 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 면담을 요청을 했는데 윤석열 대통령에게 직접 답신이 온 것은 아니지만 다른 참모를 통해서 애둘러서 답신이 왔다는 것이죠. 그리고 직접 만나면 오해가 있으니 만나면 할 수가 없고 지금 할 수 있는 것 소신껏 거침없이 해라. 자, 이 이야기는 이 험지 출마론, 이것을 그대로 밀어붙이라는 시그널이 왔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때 김경진 혁신위원회 대변인이 혁신이 조기 해산 가능성을 막 언급을 했죠. 그 험지 출마 대상자들이 안 하면은 혁신위를 조기에 해산시켜 버리겠다, 이런 이야기까지 했는데 한층 수위를 높였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이틀 만에 인요한 위원장이 윤심을 내세우면서 수위를 지금 한층 높이고 있습니다. 물론 대통령실에서는 우리는 당의 혁신한 충돌에 거리를 두고 지켜보고 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인요한 위원장이 이렇게 몰아붙이니까는 형식적으로는 인요한 위원장을 임명을 한 또 정권을 준 김기현 대표가 좀 난감해졌습니다. 제가 형식적으로라고 말씀드린 것은 인요한 임명 배경에 김한길 국민통합위원회 위원장이 있다, 그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아는. 자, 그 김기현 대표는 기자들에게 만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요한 혁신의 활동과 관련해서 김기현 대표, 총선은 단편 예술 작품이 아니라 종합 예술 작품이다. 당을 중심으로 지도부가 총선을 종합 예술 차원에서 잘 지휘해 나갈 것이다. 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혁신위가 김기현 대표 체제를 패싱을 해서 당 주도권을 쥘 것이라는 관측을 일축한 발언이다. 이 당을 이끄는 쪽은 우리 지도부지 혁신위가 아니다. 혁신위는 혁신위 앞만 내면 그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왜 이 속에는 이 대통령과 직접 만나려고 하느냐, 그런 이제 불편한 그 심기도 들어 있습니다. 그 인요한 위원장이 지난 3일에 불출마, 험지 출마 권고안을 발표한 이후에
지금 김기현 대표는 거기에 대해서 본인이 이론대 타깃 이론대 본인은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두 사람의 갈등, 인요한과 김기현의 갈등이 열흘 넘게 지속이 되고 있는데, 그런데 좀 이상한 것은 과거처럼 당 내에서 김기현 대표를 공개적으로 편드는 그 메시지가 잘 나오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그때 윤심이 김기현 대표에게 실렸다고 봤을 때는 친윤계 인사들이 적극적으로 김기현을 옹호를 했죠. 그때 김기현과 홍준표 대구시장이 충돌했을 때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지금 친윤을 중심으로 김기현을 편드는 그런 분위기가 거의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한 친윤계 의원은 이런 말을 합니다. 인요한 위원장의 언행에 윤심이 담겨 있다는 말이 공공연하게 나오는데 누가 섣불리 김기현 대표 편을 들 수 있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중간에 이제 김한길 위원장이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뭐 이준석,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정치 예언가처럼 그 활동을 하는데, 어제 BBS 라디오에 나가서 1, 2주 사이에 김기현 대표의 거취가 정리될 것이다, 뭐 이렇게 예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이 정치권에 그런 말들이 퍼져 있다는 것이죠. 지금 김기현 대표도 여러 가지 당 중심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은 조선일보도 이렇게 봅니다. 김기현 체제로는 아무런 혁신이나 변화를 추구할 수 없기 때문에, 김기현 체제로는 아무런 혁신이나 변화를 추구할 수 없기 때문에 조기 퇴진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당내에 확산되고 있다. 자, 보통 이 조선일보 정도 되는 언론사가 조기 퇴진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여권 전체의 좀 분위기를 반영을 하고 있다고 보셔도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혁신이 조기 해산론이 나왔는데, 실제로 혁신이가 조기 해산을 하면은 김기현 대표는 버티기 어렵게 되겠죠. 그리고 김기현 대표가 이 상황으로 총선을 치를 수는 없기 때문에 이 김기현 체제가 무너질 수 있다, 그런 이야기가 지금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일종의 빅뱅, 법 여건 총선을 앞두고 여건 안에서 빅뱅이 일어나고 있는, 자, 그런 상황인데, 그렇다면은 지금 김기현 대표가 퇴진을 하면은 당장 비대위가 꾸려지겠죠. 비상대책위원회. 자, 이 비대위도 윤심에 따라서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현실적으로 뭐 윤심이 중요하죠. 윤석열 대통령이 본인이 국정운영에 총책임을 지고 있고, 잘못되면은 본인 책임으로 다 돌아가기 때문에 뭐 당무에 관여하지 않는다, 이것은 교과서적인 이야기고, 실제로는 이 세 축, 대통령실과 내각과 여당, 이 세 축을 원만하게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관여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윤심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자, 한국일보 육면 기사입니다. 윤심은 대체 어디에? 격화하는 인요한 여당 주류 충돌. 자,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둘 중 어느 쪽을 밀어주느냐, 이것은 윤심 논란, 이런 윤심 논란으로 번지면서 지금 혼란이 좀 극대화되고 있고 좀 장기화되고 있는 그 상황인데, 혁신위원회의 권고에 일부 중진과 친윤 핵심이 공개적으로 거부를 하자 용태로는 이 윤석열 대통령과의 교감하에 나온 것이 아닌가,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친윤 용태론이 윤석열 대통령과의 교감하에 나온 것이 아닌가. 보통 이 정권이 들어서면은 정치권에서 함께 했던 이 핵심 측근들도 나중에는 정리 대상이 되죠. 호가호위하고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니까. 다만 윤석열 대통령은 정치를 오래 하지 않아서 과거 대통령들과는 좀 다른 그런 패턴을 보여왔는데, 지금 상황에서 과연 친윤, 장제원, 권성동 뭐 이런 사람들을 그 윤석열 대통령이 멀리 하려고 하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명확하게 이 팩트가 나오는 것은 없습니다. 지금 인요한 위원장이 본인에게 다 모든 힘을 실어준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했고, 인요한 위원장이 친윤도 이전 후퇴를 요구를 했기 때문에 그러면은 윤심이 실린 것 아니냐, 이 정도 해석이 지금 나오는 단계라는 것을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류의 시각은 지금 좀 다릅니다. 이 친윤 핵심위원은 윤 대통령이 총선 승리를 위해 고강도 혁신을 해야 한다는 인식을 가진 것은 맞다. 그렇지만
개별 혁신안에 대해서 관여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혁신위는 큰 틀의 권한을 위임을 받았지만 친윤 실세, 용태론 이런 것을 포함해서 혁신이 모든 주장이 대통령의 뜻을 반영한다고 보기 어렵다. 자, 이런 반박도 지금 나오는 상황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전반적으로는 내년 총선에 앞서서 지도부 총사퇴 후 비대위 체제로 전환을 할 것이다. 뭐 이런 그 전망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한 초선 의원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윤심이 어디에 실려 있는지 다들 궁금해하는 분위기다. 어떤 체제로 총선을 치를 것인지 다들 궁금해하는 분위기다. 자, 이 상황까지 제가 정리해드리고 지금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급부상하면서 정치권 진입이 초읽기에 들어가고 있다. 이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지금 여건의 상황을 전반적으로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이 한동훈 장관 뭐 정치 입문할 것이다. 어제 오늘의 그 이야기가 아니죠. 그런데 이재명 구속영장이 기각되고 나서 민주당이 아주 기고만장해서 저기 한동훈 장관 책임론을 막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탄핵 이야기까지를 하죠. 이재명의 그 구속영장 청구 사유가 청구 사유를 본회의에서 너무 장황하게 피의사실을 공포했다 뭐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탄핵을 하려다가 역풍을 우려해서 설거문지 철회를 했죠. 철회를 한 상황에서 또 강서구 춘장 보궐선거에서 국민의힘이 졌기 때문에 한동훈 장관의 역할론이 또 대두가 다시 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한동훈 장관이 평소와 달리 지금 야권의 공세에 아주 세게 대응을 하는, 그동안도 그래왔지만은 지금은 더 셉니다. 가장 단적인 예가 제가 어제 설명드렸다시피 물론 민주당이 먼저 계속 도발을 하죠. 뭐 욕설을 하고 송영길부터 민형배 뭐 욕설을 하고 막 이렇게 도발을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 한동훈 경계령이 민주당에도 내려 있는 겁니다. 한동훈 출마가 기정사실하더니 경계령이 내려졌기 때문에 이런저런 사람들이 막 그 한동훈 장관을 비판을 하고 욕설에 가까운 그런 비난을 하는 상황인데 한동훈 장관도 일부에서는 좀 과하다 싶을 정도로 맞대응을 합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맞대응을 하는 것이죠. 정치용으로. 물론 이 사용하는 것은 뭐 법률에 다 있고 헌법에 있는 것이지만은 이 정치권에서 나올 법한 그런 단어까지 용어까지 거침없이 사용을 합니다. 대표적인 게 본인 그리고 한동훈 장관 본인 그리고 검사들 탄핵에 대해서 위헌 정당 해산 청구를 할 수도 있다는 뉘앙스를 풍겼죠. 그 카드를 거론을 한 것 자체가 상당히 한동훈 장관이 정치권에서 앞으로 어떻게 역할을 할지 민주당에 대응해서 어떤 상황을 만들어낼지를 좀 읽게 만드는 그런 용어 선택이었습니다. 위헌 정당 해산 청구 이런 것은. 그래서 빨리 이외로 빨리 한동훈 장관이 정치권에 진입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고 예상 밖으로 이 정치권에 진입을 해서 그냥 출마를 하는 것이 아니고 그동안 뭐 종로 출마설 뭐 여러 가지 나왔지만은 그냥 출마만 하는 것이 아니고 이 큰 어떤 역할을 맡을 것이다. 그래서 선대위원장 이야기까지 지금 나오는 상황입니다. 많이 발전을 한 거죠. 최근에 갤럽 여론조사에서 서울에서 그 이재명보다 더 앞서 나가는 자기 대권 주자 선호도에서 그런 결과도 나왔기 때문에 지금 선대위원장 이야기까지 나옵니다. 수도권이 승부처이기 때문에 더욱 그렇죠. 자, 이 상황에서 어제 소개드렸다시피 이 한동훈 장관 부인 진은정 변호사가 사실상 공개 활동을 시작을 한 모습이 언론 카메라에 포착이 돼서 화제가 됐습니다. 자, 아시아투데이 기사입니다. 아시아투데이는 제가 어제 말씀드린 대로 오늘 오후 2시에 제가 아시아투데이 TV 이 라이브 방송 선거권의 현장 정치를 진행을 합니다. 많은 시청을 바라겠습니다. 자, 아시아투데이 이 기사입니다. 아시아투데이 기사는 한동훈 부인 진은정 국무위원 가족 봉사활동 참여, 한동훈 장관은 통상적 활동이다. 그러면서 쑥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자, 이 내용입니다. 어제
제가 자세히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일단 한동훈 장관이 이 배우자 진흥정 변호사가 어제 2023 사랑의 선물 제작 봉사 활동에 참여한 데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국무위원 가족의 통상적인 활동 같아 이렇게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했고, 실제로 뭐 행사에는 진흥정 변호사뿐이 아니고 다른 장차관 배우자들, 그리고 15개국 주한 외교대사 배우자, 금융기관장, 공공기관장 배우자 이렇게 70여 명이 참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한동훈 장관이 좀 눈길을 끄는 장면이 하나 있었는데, 뭐냐면은 이 법무부와 서울특별시가 범죄 피해자 원스톱 솔루션 센터 설치 운영 업무 협약식 이것을 가졌는데, 거기서 오세훈 서울시장과 조우를 했습니다. 두 사람은 역거래 차기 유력주자 1, 2위로 손꼽히고 있기 때문에 좀 언론의 관심을 받았습니다. 자, 오늘 이 동아일보는 일면 톡과 3면에 지금 한창 뭐 이야기되는 뭐 그 이준석 신당, 조국 신당 뭐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죠.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에 근거해서 위성 정당을 만들어서 비례대표용 정당을 만들어서 한 5% 정도만 차지를 하면은, 얻으면은 정당 투표율에서 득표를 하면은 한 3명 정도의 국회의원을 배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꼼수를 쓰기 위해서 이 상황을 이용을 하려고 하는데, 이 선거법이 개정되지 않으면 실제로 그런 상황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야가 지금 선거법 개정, 특히 다수당인 민주당이 미적거리고 있는 입장이죠. 아마 그래서 조국 신당이든 이런 송영길 신당이든 뭐 이런 사람들이 당을 만들어서 국회의원 몇 명씩 이렇게 확보를 하면은 그걸 나중에 민주당과 합당을 해서, 저번에 뭐 그 2020년 총선 때도 그런 일이 있었죠. 김의겸 뭐 이런 사람들이 그런 그 위성정당, 비례대표용 정당으로 당선이 돼서 나중에 민주당에 들어갔죠. 자, 그것처럼 최강욱도 그랬고, 그것을 노리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조국, 송영길이 추미애까지 해서 본인들 범 좌파에 있는 사람들이 당을 만들어서 몇 석을 얻으면 그것을 가지고 가서 민주당의 보탬이 되는 것을 그 기대를 하면서 선거법 개정에 적극적이지 않는 것 아닌가, 그런 분석까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자, 동아일보 일면 톡 그리고 3면 기사입니다. 총선 노린 위성 참칭 정당 선거제 방치 땐 또 판친다. 좀 방치하고 있습니다. 여야 선거제 개편 협상 진전이 없고, 그래서 내년 총선에서 현 비례대표제 유지할 때는 여야 비례정당을 참칭한 당의 난립이 우려가 된다. 선거제 개편 협상에 진전이 없는 가운데 현행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유지될 경우 거대 양당의 비례 전문 정당을 자처하는 꼼수 비례정당이 우죽순 쏟아질 수 있다. 2020년 21대 총선 때 난립했던 꼼수 비례정당인 위성정당보다도 자격 미달인 정당들이 여야의 비례정당을 자임하는 이른바 참칭 정당으로 대개 생겨날 수도 있다. 그래서 이들이 강성 스피커와 지지층을 앞세워 손쉽게 원내에 입성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이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은 본인들 그러니까 민주당 소속보다 더 강하게 윤석열 대통령과 맞서 싸워줄 그 사람들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수사를 받는 사람들, 조국이나 송영길이나 추미애 전 장관도 마찬가지죠. 이 사람들이 원내에 진입을 해서 검찰공화국 뭐 본인들이 수사를 받고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뭐 규탄을 하면서 대여 투쟁, 대정부, 대정권 투쟁의 선봉에 서줄 것을 은근히 기대하는 그런 분위기도 있을 수가 있죠. 그 비례대표형 정당을 만들어서 국회에 진입한 뒤에 지금 여야 원내 지도부는 이 비례대표제 문제를 놓고 이견을 전혀 좁히지 못한 상황인데, 총선에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이 상태로 그냥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권 관계자는 총선을 앞두고 태극기 부대, 개딸 이런 강성 지지층을 등에 업은 친윤 호소 정당, 친명 호소 정당이 얼마든지 나올 수 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이제 친윤 호소 정당이 따로 나올 가능성은 없습니다. 지금 친명 호소, 친좌파 호소 정당이 얼마든지 나올 수 있죠. 조국, 송영길, 또 이준석
이런 강성 스피커들이 잇따라 신당 창당 가능성을 본격적으로 꺼내들면서 비례정당 난립 가능성은 지금 더 커지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민주당은 이 반대급부를 은근히 노리니까는 소를 놓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자, 마지막 소개해드릴 기사는 이겁니다. 중앙일보 종합면 기사입니다. 북 미사일 쏜 날도 골프 주식 김명수 합참의장 후보자 청문회에서 죄송 이렇게 사과를 했다. 합참의장 후보자죠. 여러 가지 지금 골프를 치는 문제 또 주식 거래한 문제 이런 걸로 상당히 낭패에 쌓였습니다. 낭패감을 지금 보이고 있는 상황이죠. 자, 인사 시스템 다시 한번 점검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11월 16일 보내드린 조간딱불 마칩니다. 감사합니다.